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민명리 강의록이고요.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의 파란 잘못된 부분을 정리, 다듬는다, 분리, 부순다는 뜻으로 충형해 작용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란 역설적인 말처럼 새로운 발전과 건설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과정과 같다. 파는 초지일관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진로를 바꾸거나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사주를 해석할 때 파의 작용은 일상생활에서는 직업, 계획하는 사업, 추진하는 일 등의 변경, 이동, 분리작용을 하며 질병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절단이나 수술, 질병 등의 완치 등의 작용을 말한다. 파만 보면 형충해보다 작용력은 약하나 형충해가 함께 가세하면 영향력은 커지고 사건의 결과가 의외로 확대되는 수가 있다. 좌우충이나 좌묘형이 있는데 자유파가 끼어들면 본래 충형 작용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간지의 변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합부터 청간합, 지지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형, 충, 파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파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더 형충 파해 중에 파와 해가 남았는데 파와 해는 형과 충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한다까지는 아닌데 이걸 결정적으로 본다라든가 강하게 설명한다라든가 꼭 살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와 해는 작용력이 약하다. 그 이유는 이제 파부터 왜 약한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파의 특성과 유의점. 파는 변동, 정리, 파괴 등의 작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나 공무원, 회사원 등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파업, 전업, 좌천, 해임, 파면 등으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여 알맞은 상태로 만드는 의미로 장기 질환이나 고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의외로 회복되거나 완치되는 수가 있다. 명예, 흉신이나 기신을 파하면 오히려 기라고 길신을 파하면 흉하다. 그러니까 파는 깬다, 부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깨면은 나쁘게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깨면은 좋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죠. 각 위치별로 파의 작용을 분류해 보면은 연파는 연의 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연과 월에 있다는 뜻이겠죠. 연파는 분묘의장이나 조상태의 변동이나 직업 변동을 의미하고 주택 담장이나 외관의 수리가 있게 된다. 월파는 주택, 전답, 건물 등의 수리, 정리, 직업 변동이나 사업장의 이전, 수리가 발생한다. 일파는 처나 남편 또는 자기 신변에 수술이나 사고 등의 변화가 부부 변화가 생기고 일파의 작용력이 가장 크다. 모든 것은 일주가 좀 엮일 때는 그 작용력이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파는 점포 내부나 주택의 실내 등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아랫사람이나 거래처에 문제가 생긴다. 여기 이제 연월일시에 파가 있었을 때 작용을 살펴본 거고요. 다음에는 육친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겁이 파하면 동업이 깨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식상이 파하면은 주거지나 주택에 사건이 생기고 부하나 아랫사람으로 인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고 직장에 파란이 생긴다. 재성이 파하면 손재나 처에 관한 우환이 발생한다. 관성이 파하면 이동, 좌천, 파직, 파면, 해고 등을 의미한다. 인성을 파하면 문서, 계약 수정, 해약, 인허가 등의 변동을 의미한다. 팔을 가지고는 고장지에 있는 것을 개고하여 사용하기에는 힘이 약하나 고장지는 형충으로 개고해야 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여기에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때로는 고장지를 개고하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은 흔히 말하는 육친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토의 기질을 말을 하는데, 토가 이제 모여있는 창고 같은 걸 말하는데, 파는 깬다는 뜻이니까 그 문을 열어서 사용한다는 의미를 말하는데, 아무래도 파로는 그 고장지를, 창고를 문을 열었을 수는 힘은 약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없다는 아니고요,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장지에 나올 때 이 문제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총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파는 자유파가 있습니다. 자유가 파고요. 그 다음에 축진, 그 다음에 인해, 오묘, 그 다음에 사신, 술미. 이렇게 파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공부고 이론이니까 많이 알면 좋지요. 이걸 다 외우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기 위해서 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권하고 싶긴 하고요. 외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게 아니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외우기도 벅찬데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외우는 게 좀 적었으면 좋겠다. 또 파와 해는 상대적으로 그 작용력이 약하다라고 하니까 좀 더 파를 어떻게 좀 안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때로는 중요가 약하다고 하니, 그래서 파를 좀 관심을 덜 가져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축진, 인해, 오묘, 사신, 술미파입니다. 근데 파는, 인해는 어떻죠? 인해는 육합 중에 하나가 인해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라고 하는 것과 이 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해는 아무래도 파의 작용력은 약할 것이다. 이래서 굳이 인해는 파의 작용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인해 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신은 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꼭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사를 말을 하는데, 사신은 이 사신 자체는 육합이기도 합니다. 사신합 수가 되는 육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파의 작용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사신의 형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이 빠진 작용력에서 형은 사신은 파라기보다는 인사신에서 인이 빠진 반형의 작용이 있겠다. 때로는 육합 정도의 작용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신을 굳이 파로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축이 빠진 축술미의 형살이다. 그래서 축이 빠진 반형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미도 굳이 파로 생각할 필요 없이 술미를 보면은 더 강한 축술미가 있으니 축이 빠진 술미의 영향력이 크게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해라든가 사신이라든가 술미라든가 이런 거는 파의 작용력은 좀 약하게 살핀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꼭 파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유라든가 축진이라든가 오묘 정도 3개는 남았는데, 뭐 요거는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에서 작용이 크게 일어나는 거는 자유파 정도를 가장 크게 파의 작용을 살펴봅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도화살의 작용까지 곁들여 있다 보니 파가 좀 이렇게 이 작용력을 크게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이 6개가 파니까 이 6개의 파작용 3개 정도는 파의 작용이 약하니까 굳이 파로 안 생각하셔도 되고, 나머지 3개 정도는 뭐 기억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는 뜻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자유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파, 일상생활에서 믿었던 약속이 깨지거나 이행되지 않아 신의가 추락하거나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나 취직, 금전거래 등에서 믿고 있던 결과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약속이 깨지는 상태로 파가 있는데 운에서 다시 파를 만나면 가중에서 작용력이 일어나서 계획하는 일과 추진 중의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질병으로는 유는 세균으로 보는 까닭에 자수에 관련되는 신장, 비뇨기 질환, 생리불순,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암, 신장염 등이 발생하거나 수술수가 있고 신경통, 요통, 폐질환이 염려되며 주색잡기로 불륜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자유파는 도화살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유파가 있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어떤 파의 작용도 있습니다만은 요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연예인 기질도 좀 은근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파가 되거나 일파가 될 때는 부부간의 사이도 좀 멀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축진파. 매사에 조급하게 시도하거나 경험이 없는 일에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무리한 욕심을 내어 사업이나 어떤 일에 손을 대다가 명예와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가정 파탄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일지에 파가 있고 행운에서 다시 파를 만나면은 건명은 인처파재라고 하여, 이 말은 처로 인해서 재물이 깨진다 이런 말입니다. 인처파재는 처로 인하여 재물이 깨지기도 하여 처가 분수에 넘치는 일을 저질러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며, 곤명은 남편의 사회적인 무리로 가정이 흔들리거나 애로가 있게 됩니다. 사건으로는 주변과의 경계선 다툼이나 축대, 붕괴 등의 사고, 택지정리, 가택, 조경 등을 수리하거나 오랫동안 끌어오던 사건이 쉽게 해결되어 결말이 나기도 합니다. 위장, 비장, 맹장염, 복막력 등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수술 경험이 있고 피부, 습진, 냉병 등을 앓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축진파의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해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해파, 합과 동시에 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용력은 파 중에서 제일 약하다. 특히 인해 같은 경우는 육합 중에서도 그 작용이 좀 더 합의 작용이 크게 일어나는데 파의 작용까지 크게 일어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파의 작용은 약하다. 선합, 후파의 작용이 일어나며 특히 행운에서 합을 깨는 운이 올 때 미묘한 작용력이 발생한다. 건명은 처가, 곤명은 본인이 자궁수술을 받게 되거나 유산, 임신중절, 단산수술들을 경험하게 되며 방광염, 담석증이 발생한다. 인해처럼 합과 파, 합과 형 등이 동시에 성립될 때는 합의 작용을 먼저 해석하고 파와 형 등의 작용도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운을 잘 살펴 추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신파입니다. 사신파는 동시에 합도 되고 형도 됩니다. 이게 육합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합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 화합, 단합, 합의, 동업 등으로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나 도중에 의견 충돌, 불화, 배신, 투쟁이 발생하는 형, 파 작용이 나타나 일이 꼬이거나 손재, 파산, 분리, 이별 등을 야기합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작용을 하는 이중지 요소가 있으니 자세히 살피고 행운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하겠다. 혹은 소장, 심장계통의 질병이 발생하여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인사신의 형살까지 걷대다 보면 그 작용이 더욱 크기도 하겠지요. 오묘파, 풍화와 같아서 마치 불난 곳에 바람이 몰아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거나 배후의 힘을 너무 믿고 안일하게 임하다가 실패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오묘파가 있는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남녀를 막론하고 행운에서 다시 파를 만나면 건강도 유의해야 하지만 특히 도박이나 유흥 그리고 색정관계로 방탕해져 손해는 물론 명예를 실추하게 되고 공구맹령이나 뇌물수수 사건에 말려드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안질, 시력장애, 난시, 백내장 등으로 고생하거나 간장계통의 질환으로 시달리기도 하며 화재나 폭발사고 등도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술미파. 술미는 파인 동시에 형이므로 형파의 작용력이 다른 것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거래관계나 주종관계 이외에 의외의 시비, 구설, 질투, 모함 등이 따르고
서류나 문서로 인한 착오, 실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잘 지내려고 하다가 고집 때문에 배신이나 실망감 등으로 투쟁이 생기고 인간적인 정과 인격을 믿고 한 일이 적반하장으로 배반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한다. 형파가 사주에 있는데 행운에서 다시 형이나 파를 만나면 작용력이 더욱 강해져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질병은 신경쇠약, 편두통, 노이로제, 조울증 등 정신계통 질환에 시달리거나 좌골신경통, 요통 등으로 인하여 고생하거나 입원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6개 파를 정도를 살펴봤는데 뭐 쉽게 말하자면은 자유파 같은 경우는 이제 생난이 좀 이성의 풍파가 좀 있겠다는 뜻이지요. 생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좀 풍파가 좀 남녀 관계에서 이성의 풍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축진파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좋게 되면은 뭐 어떤 질병이 깨진다라고 해서 나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의미를 먼저 해석합니다. 고집이 좀 태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 불화하는 일도 축진파가 이제 일파나 월파에 있었을 때 특히 좀 생길 소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인해합 같은 경우는 인해파 같은 경우는 합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아주 뭐 파기는 하지만은 파의 작용은 크게 살피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신파는 합형파가 다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작용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수술도 일어날 수 있고 신체가 좀 허약합니다. 몸 자체가 조금 허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묘파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자유파와 오묘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도화의 파의 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일파라든가 월파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성의 풍파가 생길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미 같은 경우도 좀 고집이 토끼리죠. 그래서 고집이 좀 태강하고 부부불화 생기고 좀 육친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파의 6개의 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실제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에 대해서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오행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의 금, 양의 화, 음의 금, 양의 토, 양의 토고요. 음의 금. 양의 토가 아니죠. 이거는 양의 금이죠. 양의 금. 음의 금. 그 다음에 음의 화. 음의 목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집계를 내면은 목이 1개, 화가 2개 있죠. 토가 1개, 금이 4개, 수는 없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대로 설명을 하면은 일간은 병화일간이지요. 밝고 명랑하고 때로는 뭐 말이 좀 많고 화술이 좋겠지만은 좀 성격이 급하다.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고, 절기는 병화는 가을과 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을에 태어나서 절기를 잘 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천간에는 병화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간목과 임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때로는 뭐 신금도, 근데 이거는 신금이 2개 있죠. 그래서 이제 괄호친 거는 보통 많은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오행의 강약으로 따지다가 보니 이 사람은 금이 많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금이 많을 때도 이제 양의 금이 많으냐, 음의 금이 많으냐를 한번 따져서 설명을 슬쩍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 사람은 금이 많으니까 단지 뭐 과감강직하고 백호와 같이 무섭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금의 음금입니다. 신금의 특징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의 금이 거의 강왕왕직, 뭐 광폭, 백호 이런 말보다는 조금 정확하고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고 까다로운 면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약을 따지다가 보면은 병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병화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는 병화는 화죠. 나가. 그러니까 화가 1점. 요거 2점에서 점수는 2점입니다. 화는 2점. 그러면은 화가 2점이면 화가 강하게 할 수 있는 화를 생하는 목도 있어야 되겠죠. 목은 몇 개 있느냐? 1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점수가 3점입니다.
3점이다 보면은 여자는 3점일 때는 신약한 사주지요. 신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신강해져야 됩니다. 중화가 목표가 되려고 하면 신강해져야 되다 보니 목하고 화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 때로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예, 병신합이 있죠? 병신합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신합의 특징, 일단 뭐 병신합도 병신합이지만 천간에 합이 있다는 의미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이고, 뭐 또 태양 옆에 보석이 2개 있다 보니 외모도 아름다울 것이다. 지지도 두화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합이 있느냐? 뭐 이렇게 신유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합 정도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천간의 충은 없고 지지의 충도 없죠. 그 다음에 지지의 형도 없습니다. 파가 있느냐? 이게 이제 오묘파가 이제 일지와 시지파, 형이 말하는 일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여기 묘와 융이 묘유충 하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부부가 조금 떨어져서 살고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일파가 되다 보니 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병화는 오화가 양인인데 일지의 양인을 가지고 있던데 그 양인을 파하게 되면은 배우자와 부부 사이가 좀 별로입니다. 뭐 나중에 또 양인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파가 있어서 뭐 지금 현재는 일파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 사이가 좀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의 작용은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란 없어져야 할 방해물이 중간에 끼어들어 이간질하거나 투서로서 쌍방의 단합을 방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지육합을 깨뜨리는 것이다. 해란 육합에 상충되는 지지로서 가까운 사람과의 질투, 모략, 공격 등을 주관한다. 잠이, 추고, 인사, 묘진, 유술에 유술, 신의 해가 있다. 해의 작용과 특성. 해의 작용은 형충파보다는 영향력이 약하나 육친간에는 강하게 작용하며 육친지혜라고 한다. 형제, 동료, 친인척 간에 무정하고 서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위치로는 일시의 해를 주로 보며 흉신이나 악살과 같이 있으면 영향력이 강해진다. 자미에는 육친이나 권력간 불화하며 원한을 가지고 있어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한다. 추고에는 매사에 직이질하는 성품으로 쉽게 화를 내며 인내심이 부족하다. 특히 재물에 관한 암투와 오해로 인해 송사 등 친인척 간의 시비가 많이 생긴다. 인사에는 사명과 동시에 성립되는데 작용력은 형, 해가 뚜렷이 나타나고 사고나 신체 절단 등의 수술, 관형, 배신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묘진해와 유술에는 가까운 사이도 무시하거나 원망하고 배신하는 형태로서 서로 암투와 멸시가 생기는 형상이다. 중상모략, 배신 등 물론 가산을 탕진하는 경향도 있다. 신해에는 얼굴에 상처를 입어 흉터가 생기거나 수일주의 명은 수액이나 선박, 차량사고 등을 겪게 된다. 해 중에서 작용력이 가장 뚜렷하고 것이 신해인데 운에서 중복으로 이루어지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시비구설이 일어나고 신체도 좀 허약한 것이 신해의 특징입니다. 행운에서 연월에 해가 되면 조부모나 부모 또는 처가가 상을 당하는 일이 있으며 일시에 해가 되면 선후배나 아랫사람과 불화하며 자식으로 인해 근심거리가 생기고 곤명은 자궁이 불미하거나 고부간의 의처증으로 시달리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의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쓴 내용이죠. 그대로 한번 똑같이 오행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병화니까 양의 화, 음의 화, 양의 토, 양의 금, 음의 화고요. 음의 토, 음의 토, 음의 화입니다. 그래서 목은 오행을 직별내면 목은 없다. 화는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화가 4개 있고
토가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세 개 있죠? 금이 몇 개 있느냐? 족이 한 개 있습니다. 수는 몇 개 있느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은 요걸 이제 조 기준에 맞춰서 일간은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폭발하는 기질이 있고, 뭐 때로는 어떤 뭐 종교성과 연관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겨울이 좋다고 했었고, 가을이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화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잘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관에 올리면 좋은 거는 정화는 경금과 간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경금을 연에 두고 있죠. 그래서 뭐 일찍 발달하였겠다 뭐 이런 정도. 경호생이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따지다가 보니 목이 없고 화가 많고 토가 많고 수가 없습니다. 오행이 아주 편중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목이 없다 보니 이상의 인기가 없겠고, 때로는 간 조심해야 되겠고, 화가 많으니 폭발하는 기질이 있겠고, 탄진지화가 발생하니까 성질을 좀 급하게 가는 것일 수도 있겠고, 심장의 혈압 관리 좀 해야 되겠고, 토가 많다 보니 고집이 태강하겠고, 때로는 뭐 위장 관리도 좀 해야 될 듯 하겠죠. 수가 없다 보니 매사 운세에 막힘이 많겠다. 때로는 신장 방광이라든가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약으로 따지다 보니 이 사람은 화일간입니다. 그래서 화가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화는 4점입니다. 그러면 화가 강해지려고 하면 화 외에 목이 오면 좋겠죠? 목을 찾아보니 목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4점의 신약한 사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중화를 위해서는 목과 화의 어떤 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화, 목, 화, 목 뭐 이렇게 운이 잘 흘러가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운에 좀 여러가지 어떤 변화 무쌍함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있느냐? 뭐 정관의 합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요? 뭐 지지도 뭐 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지에 충이 있느냐? 지지는 뭐 충은 없지만은 뭐 굳이 오와 오라고 하는 형살은 멀리 있지만은 오형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가 있느냐? 뭐 파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해가 여기 추고해가 이렇게 쌍으로 자리 잡고 있겠다. 이제 나중에 특히 해 같은 경우는 원진과 거의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있는 경우는 육친지해, 해가 이제 육친지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해는 원진과 연관성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 부부가 조금 쌍원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쌍해가 있는 경우는 육친지해 작용으로서 부부간 인연을 좀 멀어지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좀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는 요 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